예, 언제나처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첫 순서는 오늘 하루 정치 뉴스 알아보고 분석해보는 뉴스 인앤아웃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고은 시사평론가,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아까 오는데 네. 비가 엄청 오더라고요. 네. 지금 근데 머리 자른 거예요? 아니면 비가 와서 이 습기를 머리가 먹어가지고 꼬불거리는 거예요? 후자입니다. 네. 미용실 다녀온 줄 알았어요. 네. 제가 이게 반 곱슬이어서 제가 굳이 스타일링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피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날씨에 따라서 자기 머리가 알아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주는. 네, 그렇죠. 네. 그렇군요. 그거 참 좋네요. 네. 사실은 저도 그런 부류에 좀 속하긴 속하는데, 네. 근데 예. 네. 그런데요. 네. 그런데 네. 뭐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이번 주부터 그거 해야죠. 청취율 조사 그렇죠, 기간입니다. 그렇죠. 네. 오늘부터요, 오늘부터. 네. 02로 시작되는 전화 오면 받으셔서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잘 듣고 있다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되니까요. 꼭 혹시 전화 오면 받으셔서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잘 듣고 있다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커피 쿠폰도 말씀을 해주셔야죠. 네, 저희 이제 잘 듣고 있다고 인증샷 보내주셔도 되고요. 뭐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잘 듣고 있다 인증샷 함께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이 청취율 조사 기간이 끝나고 일괄 전송해 드릴 예정. 네. 우물정 0945로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시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네. 이거 안 하면 걸리는 거 알아요? 그렇죠. 네. 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이거 네. 굉장히 중요한 멘트입니다. 네. 이것만 해도 오늘 방송은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예. 그리고 제가 인증샷이라고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운전 중에 그냥 찍어서 보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위험하죠. 네, 미리 말씀드리자면 꼭 정차하셨을 때. 그리고 네. 여러분 오늘 비 지금도 많이 내리고 있으니까요. 꼭 이게 속도를 내지 않는 것만큼 중요한 안전운전 수칙은 없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 안전운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자, 그럼 첫 번째 소식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 원자력기구 사무총장 이번 주 금요일인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한다는 뉴스를 살펴볼 텐데 조금 전에 들어왔던 속보 소식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한국을 방문하는 데 앞서서 그로시 사무총장이 현재 오늘부터 네. 7일까지요. IAEA 일본 오염수 모니터링 TF의 종합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일본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방금 앵커께서도 설명하셨다시피 이 IAEA의 최종 보고서 이것을 이제 일본 정부로부터 전달받았다. 라고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교도통신은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면담은 오후 4시부터 계속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그로시 사무국장은 이번 보고서에 대해서 과학적이고 중립적인 것이다. 일본이 다음 단계로 진행할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모든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이 그로시 사무총장이 기준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 오염수 방류를 진행하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해온 점을 감안하면요. 이번 최종 보고서에도 오염수 해양 방류가 타당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이 이렇게 일본 방문 직후에 한국을 방문하게 되는 건데요. 이제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한 한국 정부의 그 과학적, 기술적인 검토도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이런 신호이기도 해서 그 방한 행보에도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박구현 국무조정실 1차장은 그 그로시 사무총장의 방한 일정과 관련해서 이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을 면담하면서 종합보고서 내용을 설명할 것이고 또 박진 외교부 장관 면담 등의 일정을 소화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박 차장은요. 다만 오염수 방류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는 모든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그것이 몇 년이 되더라도 수입 금지 조치는 유지할 계획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IAEA의 이 보고서 발표
관련해서 긴급 대응 태세에 돌입했는데요. 오염수 해양 방류를 사실상 용인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보고 방류 현실화에 대비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 성격의 종합 대책 기구를 설치하기로 하는 등 아주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IAEA가 최종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있다고 제가 썼죠. 조금 전에 이제 발표가 났고요. 발표는 했는데 전달은 했는데 네. 발표된 그렇죠.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질 않고 있고 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방송 중간이라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 보고서를 전달까지 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민주당은 어쨌든 이번 이 보고서와 관련해서 IAEA 로비 의혹 이런 걸 제기하고 있고 또 국민의힘은 반대로 이제 대선 불복 목적 의혹 뭐 이렇게 제기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저는 사실 이게 국민 개개인에 있어서 누구든 건강하고 싶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지나치게 정치화돼 있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게 국제 쟁점화돼 버렸다라는 좀 특이한 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광우병 사태를 우리가 돌이켜 본다면 자, 광우병 문제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 여부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입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숫자도 그리 뭐 거의 없다시피 많지가 않고 뭐 수입하고 안 하고의 문제니까요. 많지 않았는데 사드 전자파 문제는 사실 피해 국민들이 꽤 있었어요. 그죠? 왜 그러냐 하면 그 송주에서 참외 농가 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봤단 말이에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피해를 받는 범위가 더 넓어지는 거죠. 네. 뭐 수산물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 어민들, 뭐 수산시장에서 장사하시는 자영업 분들, 횟집 사장님들, 일식자 이거 굉장히 넓거든요. 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자, 뭐 대선 불복 뭐 의혹이든 아니면 뭐 뭐든 간에 중요한 거는 이게 사드처럼 이게 아닌데? 라고 됐을 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 누군가 책임을 져야지. 예를 들면 사드에서 뭐 안전하다니 다행이다. 이게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사드 문제에 있어서도 이재명 대표가 책임질 필요는 없어요.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정을 한 게 아니니까. 근데 그때 굉장히 그 말을 많이 했던 정치인들이 뭔가 하여간 책임을 지는 자세를 좀 보였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뭐 이것이 정치적 의혹 대선 불복이다 뭐 이런 얘기를 나오기 전에 전 여야가 만나서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거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해역에서 예를 들면 뭐 문제가 있다. 그럼 우리 문제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한 국민의힘이 책임을 지는 거고 그때 정치인들이 어떤 식으로든 만일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 쪽에서 책임을 지는 걸로 좀 협약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맨날 얘기만 하고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책임지는 거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래? 그렇구나. 뭐 이렇게 넘어가고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 IAEA 관련해서 최종 보고서는 이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요. 관련해서 11 브리핑, 우리 정부의 브리핑 소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관련해서 우동식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장을 비롯해서 브리핑에 나섰다는 소식 두 번째 소식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 5월이었죠. 도쿄전력 측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항만 내부에서 잡은 우럭에서 일본 식품위생법 기준치인 1kg당 100베크렐에 180배나 되는 이 18,000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됐다고 밝혀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동식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1일 브리핑에서 해당 우럭이 우리나라 연안으로 건너올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 원장의 말은 후쿠시마 앞에 연안에 정착해 사는 우럭이 태평양과 대한해협의 거센 물결과 깊은 바다를 헤치고 우리 바다까지 1,000km 이상 유영해 온다는 것은 어류 생태학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소리인데요. 등산 좋아하면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륙으로 해가지고 후지산 넘어가지고. 이 어류는 이렇게 그 한 곳에서만 정착해 사는 정착성 어류가 있고 이 우럭 같은 경우는 정착성 어류에 속한다고 하고요. 광어도 그렇대요. 네네. 뭐 광어, 쥐노래미, 참돔 이런 것들이 정착성 어종에 속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또 적정 수온을 찾아서 이동하는 회유성 어류도 또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두 종류 모두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은 적다라는 것이 우 원장의 설명입니다. 우 원장은 연안 정착성 어종은 어체 구조상 일본산이 국내에 건너올 수가 없다면서 회유성 어종의 경우에도 우리 여선이 잡아서 국내 공급하는 어종과 일본의 태평양산 어종과는 산란장과 서식지가 분리돼서 우리나라에 유입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편 해수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우려됨에 따라서 천일염 풍기 현상이 일시적으로 일었었는데요. 현재는 수급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해수부는 정부 차원에서 지속해서 런던 협약 의정서 차원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 부분을 다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예, 지금 방금 들어온 속보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IAEA가 저희가 좀 전에 보고서를 전달했다고 하고 이제 그 내용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IAEA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은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라는 소식이 일단은 들어왔고요. 네. IAEA 측이 이제 이런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 제가 제가 얘기할 때가 아니지 참. 그런데 네. 저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막 그냥 혼자 다 하려고 그러나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그 관련해서 IAEA 사무총장의 이제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저희가 다루고 있는 소식 이야기를 좀 돌아간다면 이런 연이은 정부의 브리핑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지금 보면 수조물 먹방, 단식, 장외투쟁 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여야 모두 오염수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해야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 이런 판단도 나오고 있는데 예.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있잖아요. 네. 이게 과거 광우병 사태나 사드 사태하고는 좀 달라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광우병 사태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지지율로 21%까지 평균 지지율입니다. 2분기. 그때까지 끌어내렸고 사드 같은 경우에 30%까지 끌어내렸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한국갤럽 여론조사 기준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그럼 이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뭐 누가 어떻게 됐다 이걸 떠나가지고 첫째 우리 국민들이요 이제 알아요. 왜냐하면 두 번 광우병하고 사드하고 두 번 거치니까 이게 뭐 이렇게 그걸 거치면서 이게 나중에 지금 미국산 쇠고기 안 먹는 국민 없고 예 지금 저 성주 참외 전 지난주 일요일날 우리 와이프랑 그 성주 참외 엄청 사왔는데 그거 안 먹 지금 엄청 잘 팔려요 그거. 예? 이렇게 되니까 이번에도 사실은 그때 경험이 이번 사태에도 상당히 전 영향을 미친다고 봐요. 만약 그런 거 없이 이번 사태가 벌어졌다면 상당히 좀 그럴 텐데 전 그렇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광우병 사태와 사드 사태는 과학자들이 집단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내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들 뭐 보니까 어제 한국일보에도 내고 막 지금 집단적으로 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경희대 교수님들도 집단적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한국 원자력학회는 공개 토론을 제안하고 있고요. 그리고 IAEA도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렇게 되니까 국민들이 이거 좀 걱정은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민주당의 투쟁 방식이 조금 저는 방향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진작부터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하고 싸우는 모습 보이는데 우리나라에서 걸기 대회하고 이러면은 보는 사람이 좀 어리둥절하잖아요. 이게 우리나라가 방류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예? 그러니까 일단 그게 문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들이 그렇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자신들하고 다른 얘기를 하는 과학자들의 주장을 같이 한번 맞대응할 수 있는 네. 본인들의 과학적인 이 증거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제대로 또 잘 안 됐다는 느낌을 전 받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종합이 되니까 실제로 여론전 우위 이런 게 여론조사상으로 이 민주당 쪽에 좀 더 유리하게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IAEA가 지금 후쿠시마 현지 사무소도 설치할 거거든요. 네. 이거는 IAEA가 계속 장기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IAEA 사무총장 우리나라 와가지고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거 민주당이 받아들일 것인가?
저는 안 받아들일 확률이 높다고 봐요. 근데 이거 하나만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IAEA는 유엔 산하기구는 아니에요. 네. 하지만은 IAEA 태동 당시부터 유엔이 절대적인 역할을 했고 지금도 유엔과 밀접하게 일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WHO 얘기가 나오는데 만일 IAEA가 지금 자신들이 뭐 일부에서 제가 웃는 게 뭐냐면 로비 의혹 같은 거 있잖아요. 만에 하나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생긴다고 칩시다. WHO가 가만히 안 있어요, 이러면. 그러니까 국제 기구들끼리도 견제와 이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간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IAEA가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WHO가 나오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제 기구끼리도 견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대한 공포를 가지면 그게 오히려 우리 건강상 안 좋을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열심히 찾는 것 같은데 속보 안 들었어요? 네, 아직. 네. 아니 뭐 열심히 찾길래 난 네. 뭐가 들어왔나 보다 그랬는데 그리고 안 뭔가 그 여기에 추가로 덧붙일 만한 건 이 다른 아이템들을 위해서 넘어가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예. 이 준비성까지. 자, 오늘이 7월 4일이라서 어느덧 2023년이 상반기가 다 지나고 이제 하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주제로 이제 주제를 했는데요. 오늘 이 관련 회의에서 나온 발언들이 이제 뉴스가 나와서 관련 뉴스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18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겸한 오늘 회의는 19개 부처 등이 네. 정부 출범 후 1년여간 경제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또 하반기 이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이 된 자리입니다. 이 오늘 회의 모두 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 타파라는 이 아젠다를 거듭 내세웠는데요.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 정부 보조금 나눠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예산 제로 베이스 검토를 통해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발언에서 뭐 특정 산업이나 분야를 직접 지목한 것은 아닌데 이 별도로 그 대통령실에서 낸 보도 자료를 보면 이 지목된 카르텔의 실체로 구체적으로 금융통신 산업의 과점 체계 그리고 과학기술 혁신을 막는 정부 R&D 나눠먹기를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이권 카르텔은 손쉽고 편리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다 라면서 모든 공직자가 이와 맞서야 하고 또 국민이 어디에 의지하겠느냐 그렇지 않다면 어디에 의지하겠느냐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각 부처 장관에게도 필수적인 경제 민생 법안들이 신속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각 부처의 수출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기도 했고요. 지역 인프라를 조기에 확충하고 또 역전세, 전세 사기, 불법 사금융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네. 오늘 윤 대통령이 이런 발언들을 내놨는데 오늘 발언들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뭐 원론적인 얘기고요. 전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공정한 경쟁과 공정 속에서의 경제 성장을 추구하겠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지적하고 싶은 게 이 카르텔이란 용어가 너무 좀 빈도수가 너무 작다. 네. 이게 카르텔이라는 거는 사실 이 사람한테 그다지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이거를 우리 공정한 경쟁 속에서 그 공정한 분배를 통해서 공정한 경쟁의 혜택을 경제의 혜택을 공정하게 모든 사람들이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따뜻해 보이는데 이게 자꾸 약탈 뭐 카르텔 이런 얘기 나오면 이게 좀 분위기가 살벌해지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조금 그 용어를 이 따뜻할 때는 따뜻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점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원론적인 얘기죠. 뭐. 네. 예.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정치적 행보를 보이고 있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소식인데요. 얼마 전엔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의해 장관직에서 해임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또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를 저격했다는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 전 장관은 자신이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날 당시 상황에 대해서 어젯밤 그 KBS 더 라이브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그렇게 하면 안 됐다. 재보궐선거 때문에 본인이 퇴장해야 한다고 하면 안 됐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2021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등 재보궐선거를 앞둔 시기였는데 추 전 장관과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 간의 갈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 갈등이 민주당의 악재로 작용했던 상황 때문에 당시에 집권 여당 대표였던 이 전 대표가 사퇴를 종용했다. 뭐 이런 그 의미로 읽히고 있습니다. 추 전 장관은 이 전 대표가 직접적으로 사퇴를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문 전 대통령이 당이 사퇴를 요구한다고 전했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추 전 장관이 문 전 대통령에 의해서 이 전 대표를 공격하면서 당내에서는 추 전 장관이 나름 원로급 인사인데 이 중량감 있는 인사가 오히려 당의 분란에 앞장서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친낙계인 신경민 전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서 추 전 장관이 경질되는데 이 전 대표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이것은 당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행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이외에도 뭐 조홍천 의원이 오늘 BBS 라디오에서 자기를 장관에 앉혀 준 대통령까지 불쏘시개로 써서 자기 장사를 하는 건 아니다 싶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지금 주장을 정리를 해보면 사직 요구를 받았지만 거부했었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 뜻에 따라 해임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겁니다. 왜 이런 주장을 이 시점에 하는 걸까? 내년 총선을 노린 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거는 우리 추미애 전 장관한테 직접 물어보면 될 것 같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 그 의도가 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추미애 전 장관의 이런 발언의 결과가 사실 뭐냐면 강성 지지층한테는 굉장히 이 강성 지지층의 생각과 좀 들어맞는 측면이 있다. 특히 무슨 강성 지지층이냐?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이요. 저는 그렇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이게 시기적으로 묘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무슨 의도가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낙연 대표가 귀국을 해서 이낙연 대표의 정치 행보가 아주 급속도로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 그러니까 친명 인사들은 상당히 좀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이낙연 대표 전 대표를 좀 견제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추미애 대표가 나타나서 예? 소위 말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든지 이낙연 전 대표를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사퇴 문제와 연결을 짓는단 말이에요. 네. 이게 이 사퇴와 연결 짓는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검찰총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과 윤 대통령에 있어서의 갈등을 마치 자신을 사퇴시킴으로써 그 갈등을 뭐 봉합을 한다라기보다는 하여간 자기가 확실히 제압을 할 수 있었는데 못하겠다는 식으로 들릴 수 있거든요. 이러면은 야당의 전반적인 지지층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게 이래서 그때 이걸 확 그냥 제압이 됐으면 정권 교체 안 일어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듯한 언급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해석상 다양한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친명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추미애 전 대표의 이런 발언이 절대로 당내 분란을 일으킨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이거 할 말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친낙이나 비명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게 뭐지? 이거 팀킬인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란을 일으킨다라고 생각하는 쪽은 비명, 친낙 이쪽이고요. 지금이라도 그걸 밝힌 게 다행 아니야? 라고 생각한 쪽은 친명 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친명 쪽의 입장에서 볼 땐 추미애 전 대표의 등장이 사실은 이낙연 전 대표가 등장을 해서 여러 가지로 참 신경이 쓰이는데 천군 만마를 얻는 듯한 힘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을. 그래서 추미애 전 장관의 어떤 등장이라는 것이
보는 시각 따라서 평가는 달라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자, 그러면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라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죠. 네.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께 즉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